Today is a very happy day. Today is a very proud day. And today is a truly historic day for SK hynix. So why are we here today? Why Nasdaq? Let me share what this milestone means to us. First, it brings us closer to the ecosystem shaping the next era of computing. The United States is the epicenter of AI. The customers leading AI innovation are here. The partners building the ecosystem are here. And the talent driving the industry is here. This listing strengthens our connection to all of them.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을 기다리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에서 SK 하이닉스는 ADR 주식개탁 증서를 상장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장 마감까지는 12.7% 넘게 급등하면서 168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는 177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급하게 상승했다가 약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는 18% 가깝게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를 두고 참 많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성공적인 나스닥 대비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어떻게 보나 봤더니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가지 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CNBC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금요일에 상장을 했다. 이게 메모리주들에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제목의 기사였고요. 두 번째로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4%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나스닥의 굉장히 성공적인 대비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두 기사에는 꽤 많은 투자 의견들이 인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CNBC의 기사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는 일단 결론을 먼저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상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상장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의 재배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자금의 재배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메모리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더 파이가 커지느냐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이 파이 안에서 약간 나눠지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신규 자금 유입인지 혹은 기존 메모리 종목에서의 자금 이동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미 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꺼내서 SK 하이닉스 ADR에 투자를 할지 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내가 메모리 쪽에 조금 더 담아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을 더 가지고 와서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할까?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있는 이 돈을 빼서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는 미국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크게 탄력을 받았다면은 그때 다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수익이 났으니 다시 한번 좀 떨어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가볼까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마이크론 등 기존 자금이 SK 하이닉스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건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가지고 있는데 메모리 산업이 워낙 좋으니 내가 신규 자금을 가지고 SK 하이닉스에 들어가 볼까라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전체 자금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상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업종의 리트머스 시험대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CNBC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ADR 상장이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 시장은 AI 시대의 메모리 산업의 성장성을 인정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ADR 상장이 흥행에 성공하면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건 결국에는 다음 주까지 장기적인 좀 흐름을 봐야 될 텐데요. 스페이스X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당일에는 굉장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상장 첫날의 거래가인 $150보다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한 상황이죠. SK 하이닉스도 사실 한 달 정도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이게 ADR 상장이 성공적이었나 혹은 성공하지 못했나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부진하면은 메모리 업종 전반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ETF보다 직접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지금 ETF 상장이 여러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메모리 기업 자체보다 메모리 ETF나 반도체 ETF에서 일부 자금이 SK 하이닉스의 ADR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ETF 상장 이후에 SK 하이닉스 ADR의 주식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도 있습니다. 어떠한 우려일까요?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와 UBS가 모두 다 양사가 이렇게 모두 같이 낸 투자 의견이었는데요. 상장 자체가 단기 차익 실현과 포지션 청산을 유발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털 약화는 아니지만 대규모 신규 상장에 따른 수급 변화는 우려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 일단은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SK 하이닉스 ADR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도 함께 하락을 하게 될 테고요.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메모리 업종의 구조적인 성장성을 시험하는 이벤트인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관련 종목들의 수급과 변동성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분기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이터 통신의 기사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러 투자 의견들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미국 자산운용사 그레이트 캐피털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거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SK하이닉스와 주관사들이 현재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상장을 활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이 시점에서 나스닥의 ADR 상장을 한 것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라는 의미는요. 나스닥 상장을 한 이후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메모리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즉슨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읽혀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AJ벨의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공모 수요가 예상보다 강했다라면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랠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른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긴 조정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시비티의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투자자들이 AI 메모리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대형주다. 라면서 다만 SK하이닉스는 성공했지만 이후 상장하는 기업들은 훨씬 더 까다로운 시장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메모리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 그리고 무조건 믿고 보는 메모리 반도체다라는 시선이 사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 그러한 내러티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상장한 이후에는 반도체 업종의 투자 환경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다소 신중한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요거는 로이터 통신의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Picks and Shovels라고 곡괭이와 삽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의 골드러시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때 당시에 금을 가장 많이 캔 업자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금을 캐기 위해서 곡괭이와 삽을 판매한 요 판매업자가 가장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SK 하이닉스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AI 모델을 만드는 이러한 기업들이 가장 부자가 될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곡괭이와 삽을 판매하는 기업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보다는 그 산업의 필수적인 장비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 최고의 AI 모델을 만들지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다. 최근에 엔트로픽도 있고 그리고 오픈 AI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아직 뚜렷한 승자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아직 어떠한 승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모두가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려면은 엔비디아, AMD의 AI GPU와 HBM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곡괭이와 삽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그대로 논평을 했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주식예탁 증서 ADR 상장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장 당일 딱 하루가 지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해 동안 SK 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내러티브가 또 형성이 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에 상장한 SK 하이닉스 ADR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